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레버입니다. 한때 기회의 땅,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던 베트남. 수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꿈꿨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안고 베트남에 간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헬조선을 피해왔더니 여기 더한 지옥이 있네 등등 요즘 교민들 사이에서 베트남에 대한 원성이 끊이질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베트남을 아직도 가성비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답 없는 베트남 부동산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특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호치민, 하노이 같은 대도시는 이제 수도권이랑 맞짱을 뜰 정도로 월세가 하늘을 뚫고 있는데요. 매매가를 보면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3배 가까이 올랐으며 특히 하노이는 2019년 대비 96%, 호치민은 57%나 상승했을 정도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호치민 아파트 임대료를 보면 주요 지역은 평균 30% 이상 올랐고 일부 고급 아파트는 50%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는 현지 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열풍과 현지 개발 붐이 맞물려 월세와 매매가 모두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호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 전기료까지 다 오르고 있으니 싸다고 왔던 베트남 생활비가 한국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빡빡해지고 있는데요. 헬조선을 피해 베트남에 왔다가 집값 폭탄을 맞고 다시 베트남에서 지옥의 맛을 보는 꼴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싸고 괜찮은 집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하면 아직도 저렴한 물가가 떠오르시나요? 오르는 건 집값뿐만이 아닌데요. 요즘 베트남 전반에 치솟는 물가는 한국인의 현지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성비의 나라라고 어디선가 들릴 때마다 이젠 낯이 뜨거워질 정도인데요. 신선식품, 외식비, 심지어 공산품까지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로 베트남의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인플레이션율이 3.58을 기록하며 인상률 최고치를 지금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설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값이 20에서 25% 급등하는 걸 보면 베트남 밥상 물가가 현재 얼마나 비상사태인지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도심에서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현지 언론의 조사 결과는 지금의 베트남의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베트남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한국인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카페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아 생활비 속 외식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로컬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평소 익숙한 한국 식단을 고집한다면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해도 한국인이 주로 먹는 신선식품이나 식품 가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하면서도 소득은 한국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현지 물가에 이제 한국에서 버는 돈보다 베트남에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니 결과적으로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베트남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돈 100만 원이면 왕처럼 살았던 본 적도 없는 부왕은 지금 어디에서 왕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가성비를 내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엔 저렴한 인건비를 보고 한국 분들이 너도 나도 베트남에서 공장이나 자영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존 10년 이상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 사장님들도 해마다 올라가기만 하는 인건비와 사업 환경 악화로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에 나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임금은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7% 이상 인상되면서 사장님들이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임금 인상 압박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요. 여기에 최근 중급 기업들까지 베트남에 들이닥쳐 지금껏 힘들게 키워놓은 숭늉공까지 빼가니 기업 입장에서 속이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 생산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베트남은 현재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저렴한 인건비를 발판 삼아 사업을 확장하려던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혀 베트남은 저임금 생산기지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말고도 베트남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베트남 역시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거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나 지나가는 워킹 손님에 의존했던 식당이나 판매 소매업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매출은 점점 빠지는데 세금, 인건비, 가계월세 등 고정비는 매년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에 언어와 문화 장벽까지 가진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가 현지인들보다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나마 장사가 된다고 하는 한인타운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며 운영하던 식당, 카페, 잡화점 등은 동일업종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사업 환경은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요즘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프라인 매장만 그냥 붙들고 있다가는 가진 돈 쫄딱 말아먹기 딱 좋다라는 한 사장님의 말처럼 베트남에서 자영업으로 재미를 보기는커녕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무언가 쉽게 돈 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생활 중에 제일 짜증나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외국인 규제 강화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감찰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비자 연장은 까다로워지고 거주지 확인 절차는 더욱더 철저해져서 기존에 합법적으로 사는 교민들도 불법 체류자로 내몰릴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외국인은 당국에 의무적으로 임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하며 제대로 걸리면 고액의 벌금 폭탄을 맞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레벨2의 전자신분증까지 도입하여 옥죄며 외국인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집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공안들이 들이닥쳐 거주 서류를 내놓으려 하며 윽박지르는데요. 거주지 신고를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실제 사는지 확인한다며 아주 쥐잡듯 샅샅이 뒤집어 엎는 경험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데요. 한번 겪어보면 바로 이런 걸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으로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당국의 규제 강화는 외국인들의 베트남 생활을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심리적 압박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여 베트남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개인 간 외환 거래나 환전이 완전히 막혀서 아주 골치 아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개인 간 외환 거래 금지와 환전 장소 규제가 엄청 세졌다는 것입니다. 예전 급한 상황에는 개인끼리 환전하거나 금은방 같은 데 가서 좀 편하게 환전을 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외환시장 질서를 잡는다며 요즘 불법 환전 단속을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어가 없는 곳에서 외환을 거래하면 무조건 벌금 행위인데요. 개인 간 거래는 물론 과거처럼 암암리의 금은방 기념품 가게에서 환전하다 걸리면 이젠 전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을 거래하다 걸리면 최대 1억 돈 벌금에 거래에 쓴 돈 전부 몰수될 수 있다니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공안들은 베트남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지 말이 쉬워 은행 환전이지 일단 은행에 들어가면 1, 2분이면 끝날 단순한 환전 업무도 두세 시간을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돈 굴리기가 너무 빡빡해지고 사업 자금이 원활히 돌지 않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베트남 은행 계좌를 쓰려면 여권이나 비자가 갱신될 때마다 매번 은행에 가서 서류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요. 이걸 안 하면 계좌가 묶일 수도 있다니 외국인으로서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들 돈 움직이는 것을 아주 꽉 조이고 다 통제한다는 건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불편함과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베트남에서 힘들게 돈 벌어도 실제 한국으로 돈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이러다 베트남에 영원히 돈 묶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가성비 좋은 땅이 아닙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점점 악화되는 사업 환경, 그리고 외국인들을 옥죄는 정부 규제까지 해가 갈수록 베트남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업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없던 규제를 점점 새로 만들어내며 일상생활을 점점 옥죄어오는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감찰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며 심지어 꼬우면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까지 느껴지는데요. 한때 기회의 땅이라고 불렸던 베트남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숨막히는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은 이대로 외국인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베트남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